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아들 가진 엄마입니다. 아이가 돌 좀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의 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앳된 목소리의 여자였는데 저희 남편과 만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아무 말이 안 나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솔직히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어요. 워낙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거든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임신 사실 알리자마자 끊고, 일이 늦게 끝나는 직업이라 바람 피울 상황도 못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럽고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가 오더라고요. 남편과 다정히 찍은 사진이랑 긴 장문의 문자가 왔죠. 제 남편과 1년 좀 넘게 만났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다. 자기는 제 남편 없이 못 산다는 이야기를 길게도 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후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1년 같았죠. 전화로 어찌된 일인지 물어볼까 고민하다가 변명을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닐까 싶어 겨우 참고 기다리니 남편이 오더라고요.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들어오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으니 사색이 되어서 바로 빌더라고요. 회사에서 만난 여직원인데 자기에게 호감을 보여 순간 혹한 적은 있지만 나를 배신한 적은 없다. 그냥 외로워서 몇 번 만나 술 한잔 한 것뿐이고 나는 우리 가정을 깰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랑 밤낮으로 씨름할 때 외로웠다는 핑계로 그 여자와 술 마시고 다녔다는 걸 저는 멍청하게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앞으로 이 사람과 전과 같은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바람피면 당장 이혼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자꾸 남편의 변명을 믿고 싶고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다시 예전처럼 좋아질 거라 생각했죠. 바보같이. 남편은 저만 보면 빌고 저는 남편만 보면 화내고 울고 난리치고 이런 상황이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미안하다고 그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고 이혼만 해달라고 미안하다는 말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우리 아이는 어쩌고 그 애를 책임지나 싶어서 우리 애는 책임 안 지냐고 물으니 저는 자기와 이혼해도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엄마라서 괜찮을 것 같다고 근데 그 여잔 자기가 안 가면 애를 지을 것 같다고 내 자식인데 죽일 수는 없지 않냐며 울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 대꾸를 안 하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저를 주겠다고 자기만 보내주면 된다고 너는 나 없이도 잘 살 거라고 그 여자는 내가 없으면 너무 어리고 애를 키울 수 없다고 하는데 빚 가득 담긴 집 주면서 생색내는 게 가증스럽고 변명뿐으로밖에 들리지 않아 이혼하겠다 했어요. 그냥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그 여자랑 그 아이 아빠 없는 애로 평생 살게 해버릴까 라고 생각도 하고 이혼하면 아빠 없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무섭기도 했는데 어차피 이혼 안 하고 살아도 내 남편이 그 여자랑 바람핀 걸 내가 알았고 그 여자와 살고 싶다는데 전 영원히 이 배신감에 갇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 절차 밟았습니다. 준다는 집도 받고 애 양육비도 협의하고 애도 한 달에 한 번 보기로 얘기 끝냈습니다. 중간에 그 여자가 정말 집 전부 받아갈 거냐고 전화로 난리친 거 빼고는 정말 결혼 준비보다 오히려 수월하게 진행했어요.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이혼하고 바로 그 집 팔고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회사 복직을 3개월 당겨서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셔야 해서 돈도 돈이지만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아서 나가서 돈 벌었습니다.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부모님과 사니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무튼 하루는 아이가 남편을 만나는 날이라 아이를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데리러 갔더니 전 남편이 아기만 집에 먼저 보내놓고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이 관련된 이야기인 줄 알고 카페로 가서 앉았더니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더니 자기 벌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대꾸도 안 하고 쳐다보니 그 여자랑 낳은 아들이 자기 애가 아닌 것 같다고. 둘 사이에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고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아닐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고 줄줄이 말하는데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나 싶어 천벌받은 거 맞다고 왜 피하냐고 유전자 검사 확실히 해서 제대로 받으라고
너는 평생 내 새끼한테 온전한 가정 뺏은 죄 짓고 멀쩡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냐고. 꼭 유전자 검사하라고. 그 애가 네 새끼가 아니길 빌겠다고 퍼붓고 왔네요. 이제야 좀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어쩌라고 저런 얘기를 하나 싶고, 그것들이 못 살면 통쾌할 줄 알았는데 괜히 내가 이혼하던 과정들만 다시 생각나 심란했었죠. 오늘부터 휴가라 부모님 모시고 아이 데리고 어디라도 다녀와야겠어요. 간단하게 쓴다고 해놓고 주저리 두서없이 썼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글입니다. 후기는 아니고 솔직히 글 남기고 속 시원했어요. 부모님에게도 말씀 못 드렸는데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자식이 저 하나뿐인데 제가 제대로 못 살고 이혼하고 돌아와서 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마음 아파하셔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저는 재결합은 절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전 남편 자식이든 아니든 저희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깨졌고 다시 이어갈 만큼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이를 만나게 하는 건 제가 알아보니 이혼의 책임이 아무리 남편에게 있어도 아이를 전혀 안 보여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밤마다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 좋게 포장했던 건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아빠하고 같이 못 사는 게 상처로 남을까봐 밤마다 아빠와 따로 살지만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거든요. 상간녀 위자료는 당시에 이혼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적,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집 받은 걸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애가 전 남편 아들인지 아닌지 궁금하지도 않고 제가 그 상황을 궁금해하면 전 남편한테 여지를 주는 게 될까봐 그냥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잊고 지내려 합니다. 이혼은 제가 평생 가지고 갈 상처지만 아이에게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잘 이겨내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